41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오랜 시간 한글 연구에 힘썼지요. 한글 복음을 위해 순우리말로 한인샘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별명은 주보따리다. 성이 이제 주시란 걸 알 수 있죠. 큰 보자기에 책을 사서 여러 학교에 강의를 다녔기 때문에 얻게 되었지요. 바로 한인샘 주시경 선생이 됩니다. 자, 주시경 선생은 한글하고 관련되어서 자, 우리 국어의 그 문법을 잘 정리를 했고 이제 한글을 연구하는 단체로서 이제 대한제국 말기 학부 내에 이제 국문연구소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한글 단체가 이제 1921년에는 조선 연구회라는 단체가 임경재, 장지영 등에 의해서 1921년에 생겼고요. 이어서 조선 어학회가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해서 1926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 세 가지 좀 잘 연구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토거래를 결성하여 신극운동을 1920년대에 펼친 인물, 뭐 김기진, 박승희,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주로 이제 프롤레타리아 문학, 프로문학으로도 이제 그런 문학가로도 유명하죠. 자, 원문교를 창시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 사람은 박중빈이 되겠고, 일제 침략 과정을 다룬 한국 통사, 여기서 통은 앞을 통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거 외에도 한국 독립운동제 열사,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자, 국헌을 강조한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임시정부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자, 신흥무관학교는 자,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집단 이주를 하면서 이회영, 이시영 영재, 이상용 등등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바로 이제 신흥 강습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개칭이 돼서 독립운동을 양성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본래 이제 상해에 있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윤봉길 의거 이후 이렇게 이동하게 되지만 국내를 연결하는 연락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기도 하고 이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구미연부를 두고 활동을 했습니다. 외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애국 의원금, 그러니까 대가성 없이 이렇게 돈을 성금한다든지 아니면 공채 발행을 통해서 독립공채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3번 밑줄근 이 섬으로 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 뭐 이건 뭐 독도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숙종 때 안용변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막부에 가서 확실하게 인정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진도, 제주도, 삼별초에 항쟁하고 좀 관련 있는 것이고 검은도는 검은도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이 러시아 라마를 막기 위해서 전남 남해안에 있는 검은도를 3년간 불법 점령했었죠. 자,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정답은 1번 독도가 되겠고요. 4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주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견훤이 후백제에 세운 후백제의 돕, 이게 바로 완산주가 되는데 이 완산주가 바로 전주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것, 전주 화약이 있죠. 예, 청일 양국군이 출동을 하게 되자 이들의 철수를 외치면서 정부와 화의를 했죠.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성계는 전주이시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 것은 충남 부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호는 우사이고 생물년이 81년에서 1950년
신한 청년단 대표로 파리 강화에 파견했다. 자, 일제시대 때는 이런 활약을 했고 해방 이후에 이분의 이름이 두 번 나오게 되죠. 하나는 여운형과 함께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김구와 함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남북 협상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단독 정부 수립 주장. 이것은 이제 정읍 발언이라고 해서 이승만이 남한만 해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을 단행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니까 이승만하고 관련돼 있고 조선혁명 선언. 자,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의 강령인 이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가 바로 작성을 했고 여기에서 요인 암살, 일제 착취기간 파괴 등등 그런 폭력적 혁명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바로 의열단 소속의 김상욱 열사가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일경 400명과 싸우다 결국 자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인데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 정답이 바로 2번이고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미소 공동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돼서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 그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 협의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 남한 단체 간의 어떤 협의 이런 것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 결정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이 모두에서는 자, 이 남북 단독 정부 수립 뭐 이런 거와 이제 관련돼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좀 전에 나왔듯이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 좌우 세력이 좌우 합작 운동을 했고요. 자, 그럼에도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50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 남한만의 단독 정부로 먼저 수립이 되었죠. 이어서 이제 북한도 이제 정부가 수립이 또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헤이그 특사 파견의 배경. 자, 이것은 을사조약 외교권을 바탕당하는 을사조약의 그 체결 과정에서 그 부당함 조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한 것이죠. 국민대표회의 개최 원인은 임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이 되어 있지만 이제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은 임정의 어떤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인데 임정회의란 크게 두 가지인데 연통제 등 어떤 그 연락망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인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이제 위임 청원, 독립을 위임 청원했다는 거 국제연맹에. 다음에 한일 기본조약 체결의 결과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한일 국교가 정상화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일본에 의한 어떤 유무상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자본이 경제 개발이 어떤 종잣돈 역할을 했다. 이런 의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한 사죄와 배상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 자, 다음 47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를 처단하는 그러한 국회 산하의 그러한 특별조사위원회인데 당시 이승만 정부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죠.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고른 것인데요. 자, 금융실명제를 시작한 것은 1993년에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죠. 중국 소련 등과 수결했다.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북방 이걸 하죠. 구 공산권들과 수결을 하는 거. 자, 정답은 4452 개헌안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폐하는 그러한 개헌안입니다. 원래는 한번 부결이 됐었는데 수학자를 동원하는 등 아전 인수적
아전 인수격적인 해석으로 다시 통과가 됐죠. 그다음에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되겠죠. 개성공단 건설 사업이 합의된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승만 정부가 냈는 거 4452 괴원이 되겠고요. 3번. 48번 밑줄근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1950년에 일어난 이 전쟁 약 3년간 있었죠. 바로 6.25 전쟁이 되겠죠. 예. 자, 6.25 전쟁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아주 파죽지세로 공산군에 의해서 밀렸지만 유엔군 바로 베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1950년 9월 15일 전개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자, 이거는 뭐 앞서에서 나왔지만 의열단을 조직을 해서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식민지 착취기관을 파괴했죠. 자,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것도 이제 앞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간의 협의를 거치자는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1946년과 47년 두 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협의 대상의 문제, 즉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지 않은 세력도 포함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서 결렬이 되고 말았죠. 자,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등에서 1930년대 초 한중 연합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국 독립군이 되는데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그런 부대죠. 예. 당시 이러한 것이 가능한 분위기는 한중 연합작전이 나오게 된 분위기는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의 수립으로 일본에 대한 적기감이 커지기 때문에 제휴가 됐던 것이죠. 자, 다음 49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은 무슨? 자, 이것은 1979년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야당 총재는 후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촉발이 되는데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는 부산 마산이죠. 그러자 부산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저항한 민주운동이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줄여서 부마항쟁이 되겠죠. 자, 이것을 진압을 놓고서 다시 정부 권력층 내에서 강원파간의 대립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 되는 11.6 사태로 인해서 유신 체제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뭐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3.15 부정선 관련됐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호혼 조치,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에서 반발해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시위였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전노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학생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매우 잔혹하게 광주에 있던 학생 시민들을 진압한 그러한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만났다. 바로 6월 13일 2000년 6월 13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이틀 뒤인 6월 15일은 이제 남북 간에 어떤 합의된 선언이 나오죠. 6.15 공동선언이라고 그러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뭐 이산 가족을 뭐 상봉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경의선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성공단 건설 등등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남북한에 합의된 세 가지 문서가 있죠. 19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화해와 뭐 불가침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규정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1972년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남북 간의 최초로 통일에 대한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기라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 남북 기본 합의서와 같이 세트로 이어지는 것인데, 자, 남북 기본 합의에서 불가침을 하겠다, 또 비핵화로 나가겠다, 뭐 이러한 것이 이미 합의됐지만 아직까지도 핵 위험이라든지 북한의 침략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5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